네, 전문가님 좀 빠르게 수익 내는 거 좋아하시죠? 왜냐면 지금 장이 네. 먹을 게 지금 많은 장이거든요. 왜 맞아요. 그러냐? 항상 하시는 말씀이시죠. 그리고 실제로 그 다음에 올라갔잖아요. 여러분들 장 진짜 잘 올라갔잖아요. 네. 저는 지금도 먹을 게 많다고 생각하는데 예. 먹을 게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네. 3대 리스크를 다시 또 가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러시아, 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있고 전쟁, 코인이 있고 3위가 금투세. 금투세입니다. 자, 근데 러시아는 이제 네, 가로를 치겠습니다.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가로를 치고 좀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리스크가 네. 많이 줄어들었다. 가로를 치고 4번 넣겠습니다. 4번이요? 예, 부동산 PF입니다. 아, 그런 레고랜드 말 이슈요? 맞습니다. 네. 부동산 PF. 부동산 PF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이게 이제 새로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고 네. 이게 만약에 글쎄요 우리 정부에서 이거를 할 능력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좀 갚는다고는 했잖아요. 그러니까 갚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네. 김진태 얼마 전에 도지사가 네. 그 얘기 하더라고요. 뉴스에서 갚을 거다 갚기로 했다. 네. 뭐 문제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이 PF가 뭐냐면은 음. 예를 들면은 시행사가 일을 따옵니다. 네. 그러니까 일은 시행사에서 따오는 겁니다. 그리고 시행사는 작아요. 제가 지난번에 LCT 말씀드렸잖아요. 네. 시행사는 엄청나게 자산이 크거나 그런 데가 아니에요. 근데 일을 어떻게 따오겠습니까? 시공사에서 직접 따는 경우도 있어요. 현대건설에서 직접 따기도 합니다. 근데 네. 시행사가 있는 이유는 전체 사업을 꾸린다는 이야기도 있겠지만은 네. 사실은 정재계의 다 줄들 이게 있기 때문에 이게. 아. 다 이걸 해가지고 네. 이거 하고 이걸 해가지고 다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일은 뭐든지 네. 그 사업이 어디서 이루어지는 줄 아세요? 실제로 술집? 비즈니스는 술집? 이거 하고 네. 이겁니다. 아, 술집과 골프. 다 골프. 저도 예전에 네. 제 친구가 골프 하세요, 전문가님? 전 안 해요. 저도 안 해요. 제 친구가 이제 그 기업 좀 이제 준재벌급 아들이에요. 오. 그러면서 이제 걔는 이제 미국 유학 가서 네. 그 PGA 준 프로거든요. 세미 프로거든요. 오. 세미 프로라서 저한테 네. 골프를 가르쳐 줄 테니까 골프를 같이 치재요. 네. 운동도 할 겸. 좋네요. 친구가 알려주고. 귀찮다 그러면서 안 갔는데 네, 하셔야죠. 근데 그 골프를 치는 이유가 아버지가 결국 사업을 하려면은 골프를 쳐야 맞아, 된다. 맞아, 이렇게 맞아,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골프를 치다 보니까 네. 너무 좋다는 거예요. 어. 왜냐 거기 골프장에 그런 또 사람 많이 오고. 그런 사람들도 오고 네. 캐디들도 이쁘고 아, 뭐 그래서 좋다는 거예요. 기승전 이쁨인가요? 그렇죠. 그래서 골프를 제가 치고 다니는데 그래서 그렇게 해서 시행사에 일을 받아오면은 시공사에서 네. 일을 하청을 받아가지고 네. 한다고 지난번에 구절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시행사에서 따온 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 일을 담보로 네. 앞으로 이 회사가 벌어들 돈이 나오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만큼을 분양을 하면은 이 분양 대금을 받으면은 이 정도 이윤이 남을 것이고 이 규모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사업을 믿고 나중에 뭐 돈을 빌려주는 겁니다. 네. 뭐 증권사에서 빌려주기도 하고 은행에서 빌려주기도 하고 이렇게 빌려주고 거기에 대해서 시공사에서 보증을 서요. 이 빌린 돈에 대해서 당연하죠. 네. 시행사는 개털이라니까요. 뭘로 보증서요? 얘는 개털이고 네. 얘는 개털인데 현대건설이 보증을 서요. 그럼 괜찮네요. 괜찮잖아요. 네. 이것도 레고랜드 마찬가지입니다. 얘가 사업을 하는데 GCJ였었던 걸로 기억나는데 GCJ인가 그 친구가 사업을 하는데 네. 얘는 잘 못 믿겠는데 어쨌든 강원에서 보증을 한 거 네. 아닙니까? 그래서 증권사에서도 빌려주고 빌려주고. 은행에서 빌려주고 한 거 아니에요. 근데 얘가 못 못 갚았어. 깎았어. 이래버리니까 갑자기 채권이 정부채를 신뢰를 못하는 거. 트리플 네. A급 정부채를 신뢰를 못하는 거. 그러니까 이 정부채에 대한 이율이 높아지고 이율이 왜 높아지냐? 위험하기 때문이에요. 아, 이율과 위험은 네, 그쵸. 꼭 비례를 그러니까 합니다. 이제 은행보다 이런 막 대부업체에서 빌리면 더 이자도 세게 그쵸. 받고. 이율이 위험하기 때문에 이율이 높아지는 거예요. 네. 예를 들면은 우리가 선물하고 현물이 네. 있잖아요. 선물하고 있으면은 뭐가 더 비쌀까요? 선물이 위험하니까. 비싼 건 현물. 비싼 건 선물이죠. 선물. 왜냐하면은 네. 그 미래를 선물은 예측해서. 미래 가치를 따지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선물이 원래 네. 현물보다 비싸게 되거든요. 아. 위험성 때문에. 네. 불확실성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선물이 기본적으로 비싼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것처럼 이제 불확실성이 커져서 정부채가 막 늘어나요. 정부채 이자가 늘어나요. 네. 그러면 그 밑에 단에 있는 뭐 한전채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네. 걔들도 이율이 높아져요. 네. 그 밑에 단에서는 더 높아져. 높아지는데 문제는 뭐냐면 한전도 지금 적자가 네. 엄청나잖아요. 맞아요. 한전채가 이 채권 시장의 대부분의 돈을 흡수하는 거예요. 음.
아니 밑에서 EU를 더 줘도 네. A급, A 마이너급, 트리플 B 이런 거는 누가 사겠어요. 안전한 못 한전채가 믿으니까. 금리가 높아지는데 네. 그러면 한전채에 돈이 몰릴 거 아니에요. 얘들도 채권을 많이 찍을 수밖에 없는 적자가 지금 몇십 조잖아요. 네, 빨리 채권으로라도 수익 내야 그러면은 되니까. 돈을 빌리는 거죠. 네. 그러면은 결국은 이쪽에 돈이 몰리니까 밑에 단에 있는 그 건설사 이런 데선 돈이 돌지가 없어지고. 않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돈을 못 구하면 어떻게 돼? 사업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사업을 시행사가 떠왔어요. 네. 시공사가 보증을 서요. 어. 그래서 이건 이제 PF로 돈을 갖고 와서 돈을 움직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예를 들어서 분양이 선분양이 다 되면은 또 모르겠지만 분양도 안 돼. 우리는 선분양이잖아요. 네. 돈을 미리 어느 정도 내잖아요. 선분양도 안 돼. 그러면은 건물을 올려야 되는데 건물을 올릴 돈이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공사 중단. 공사 중단인 거예요. 네. 그러면 거기서부터 하나씩 터지기 시작하면은 네. 줄줄줄 터질 수가 맞아, 있는 부도, 거예요. 부도. 그렇죠. 그래서 부동산 PF가 4번으로 들어옵니다. 그럼 마지막 부동산 PF를 더 유심히 예. 주의해서 지켜봐야겠네요. 그렇죠. 이것도 지금 4번으로 들어왔고 다만 러시아는 좀 줄어들었고 금투세에 대해서 네. 지금 얼마 전에 이재명 대표가 그런 얘기를 했죠. 금투세에 대해서 재점검을 해라. 제가 지난주에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재명 대표 뉴스가 어제는 그저께 제가 봤거든요. 네. 무슨 제가 내용인가요? 전 몰라가지고. 제가 그러면 뉴스를 한번 띄워드릴게요. 네. 제가 아까 오면서 봤는데 네. 있다. 이게 뉴스 날짜가 17일 오늘 건데 이게 네. 원래 그저께부터 있던 뉴스거든요. 네. 보면은 금투 윤석열 정부는 금투세 2년 유예 시세 개편안을 발표했다라고 했다가 유예. 하고 민주당은 금투세 유예는 부자 감세에 불과하다고 법처리 반대 의견이었다. 네. 근데 부사감세란 여기서 네. 그런데 이 대표가 금투세 도입에 부정적인 발언을 하면서 네. 민주당이 유예 쪽으로 선회하는 거 아니냐는 관측이 나다. 제가 지난주에 맞아요. 민주당이 선회했다 그랬잖아요. 네, 전문가님이 이거 주면 내가 이거 줄게 이렇게 네. 주고 받아야 되는데 지금 이제 주라고만 하니까 이제 민주당에서 안 하고 있는 건데 네. 잘 협의되겠죠라고 하셨잖아요. 지난전에 네. 뉴스보다 빠른 소식. 이미 민주당 내에서는 이런 분위기들이 있었어요. 왜 그러냐? 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그 윤석열 정부의 지지율이 떨어지는데 민주당 지지율이 올라가지 않아. 이거 가지고 저한테 민주당에서 물어보더라고요. 당직자가 왜 이러는 거야? 형님 1,500만 주식 투자자가 형님 민주당을 지지해서 나도 지금 민주당 지지 안 한다고. 아니 일단 금투세는 어쨌든 간 이거는 금투 소득이 있는데 세금 있고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증권 거래세하고 이중 과세 아니냐? 맞아, 이중 과세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거는 그런 걸 다 떠나서 일단은 본인들 지지율을 올리려면 일단 이걸 빼야 되는 것도 맞고 둘째는 이게 어떻게 보면 서민들 입장에서는 1% 수익을 낸다고 하는데 1%가 우리는 그 1%를 꿈꾸면서 하는 게 이거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옛날에 사법고시도 사실은 네. 저는 개인적으로 노무현 대통령 뭐 좋아하긴 하지만 네. 싫어하는 건 법대생들 다 사법고시 네, 피지하는 거 로스쿨 싫어하거든요. 한 거. 왜냐하면은 열심히 노력을 해서 1%가 되고자 하는 게 사람들의 욕구잖아요. 사실 주식도 여러분들이 뭐 망하기도 하고 날리기도 하지만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여러 가지 과정들을 거치면 언젠가 나도 1%가 되지 않을까 이런 꿈을 갖고 하는 게 주식 아니에요. 네. 근데 주식을 이런 식으로 족제를 세운다? 그러면은 분명히 당연히 지지율에 마이너스가 될 수밖에 없다. 네. 그래서 금투세부터 일단 폐지하고 얘기를 하자. 그 얘기를 했고 어쨌든 지난주에 제가 들은 바로는 네. 내부적으로 어느 정도 조금 그런 분위기가 처리하려고 기류가 한다.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틀 전에 딱 네. 뉴스가 나왔죠. 이재명 대표도 조금 부정적이다. 재고의 다시 분파. 한번 검토하라 정도로 제가 워딩이 나왔는데 네. 다시 한번 검토하라는 얘기는 재고하자는 얘기죠. 그쵸. 지지율이 안 나오니까. 근데 네. 이럴 때 네. 예를 들면은 그 국민의힘에서 정말 이 금투세를 폐지할 생각이 있으면은 하나 주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국정조사를 한다든지 이번에 이태원 건 관련해서 그 국정조사를 받아준다든지 뭐가 있을까요? 또 행안부 장관을 자리를 내준다든지 뭔가 이걸 딜을만 해주면 되거든요. 근데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민주당도 얄밉지만은 국민의힘도 얄미워요. 지네 공약이면 지네가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 안 되면 니네 탓이다잉? 니네 탓이다잉? 이런 게 있는 거야 지금. 네. 그러니까 이게 교차 상태인 거야. 뭔가 지금 민주당은 내줄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는데 여기서도 뭔가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그런 상황인데
금투세에 대한 리스크는 좀 줄어들고 있어요. 이게 지금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다행이네요. 그러니까 저도 TV 보면 이 금투세 시행되면 그 전에 싹 다 팔아버린다고 막 이런 거 되게 많이 봤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이제 완전 폭락하는 거잖아요. 폭락할 수도 있고 네.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세력들입니다. 세력들. 세력들이- 제가 지난주에 아마 금투세에 대해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네 코스닥이 못 간 이유가 결국은 이 금투세 리스크 때문에 세력들이 못 들어오는 거예요. 맞아요. 60% 올린다. 주식이 60% 올랐다. 저점 대비 60% 주식이 올라요. 그럼 세력들은 얼마 먹습니까? 30% 먹는 거 30%. 금투세 내게 되면 아니죠. 안 내도요. 지금도요? 예. 아 올려야 되는 그러니까. 거기에 돈 써야 되니까. 당연하죠. 아, 맞아요. 우리는 저점에 10,000원에 사가지고 15,000원에 네. 팔면은 되잖아요. 근데 네. 세력들은 또 10,000원에 올려야 매집을 되고, 했지만은 또 11,000원 사고 12,000원 사고 13,000원 사고 14,000원 사고 계속 이렇게 하면서 자기 끌어올려야 평단은 돼. 올라간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16,000원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 평단이 그만큼 올라갔다고 치면 내가 먹을 수 있는 거는 별로 없는 거 생각보다 그쵸. 많지 않은 거예요. 거기다 그냥 이렇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이것도 해야죠. 그쵸. 이것도 해야죠. 안에 두대 비용 들죠. 그게 거기다가 이렇게 사기만 하는 게 아니잖아. 샀다가 팔았다가 샀다가 팔았다. 그럼 세금 내야죠. 증권세 월세 내야죠. 농어촌 특별세 내야죠. 낼 게 많단 말이에요. 근데 네. 거기다 20%를 때려요. 그럼 뭐야 10% 그럼 남는 걸로. 이 장사를 왜 적금 들지? 그쵸. 그러니까 코스닥이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내일 네. 지금 코스닥 저는 이 금투세 리스크도 좀 줄어들고 있고 내일 그 위믹스 위메이드 가상화폐. 그렇죠. 위믹스 상장 유지 여부가 나온다 그랬거든요. 내일 어제 뉴스 봤을 때 네. 이거에 만약에 상장 유지가 된다. 이것까지 두 개가 코스가 딱 맞아 들어가면은 제 생각에는 일단 다시 한번 코스닥이 랠리를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코스피가 먼저 왔고 코스닥이 지금 못 갔거든요. 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코스닥이 한 번 더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또 하나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에 국한된 문제죠. 금투세는 네. 코인 같은 경우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코인은 네. 되게 지금 아주 위험하거나 네, 그냥 맞아요. 또 다른 걸로는 또 안정될 수 있는 기로에 그쵸. 서 있다. 지금은 변곡점이에요. 변곡점. 네, 아주 여기서 투자한 자문 뭐 투자사 또 뭐 헤지 펀드 이런데 진짜 개박살이 나든지 박살이 나거나 네. 혹은 1위 거래소로 다. 혹은 들어가서? 정말 제도권 안에 들어오거나 네, 단기적으로는 네, 이럴 수도 있어요. 주식을 하는 입장에서 희망 회로를 좀 돌려보자면은 그렇다고 해서 지금 거래가 안 되는 건 아니거든요. 코인은 거래가. 거래가 안 되는 건 아니니까 지금 코인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주식 쪽으로 돈이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희망 회로도 돌려보고는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코인도 떨어져 있고 주식도 꽤 떨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이 위험한 코인에서 이쪽으로 넘어오려는 자금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 네. 개인들은 여기 투자할 수 있죠. 코인에? 코인에 네, 불나방이니까 우리는 네. 떨어졌을 때 간다 이렇게 네. 할 수 있으니까 네, 이렇게 쭉쭉. 생각을 네. 하지만 오히려 안정적 큰 자금들을 운영하는 분들은 여기서 이 자금이 큰 자금들이 주식 주식 시장으로 쪽으로 올수 유입될 있다.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 그런 측면에서 코인은 지금 변곡점 러시아는 리스크가 많이 줄었고 코인은 변곡점 상태이기 때문에 지켜봐야 되고 네. 특히 위믹스는 중요한 상황이다. 위믹스는 내일까지 지켜보고 위믹스가 상장 유지가 돼야 게임주 메타버스가 올라오면서 코스닥이 올라올 거예요. 네, 그다음에 금투세는 리스크가 많이 줄어들었지만 서로 정치적인 제 생각에는 네, 이거 네, 처리 네, 그냥 제 생각입니다. 네. 전문가님의 개인. 제 생각에 의견? 제 개인적인 생각에 근데 잘 맞아요. 전문가님의 개인적인 생각이. 12월 31일 봅니다. 아, 그때 이제 그냥 그때까지 끌고 가다가. 끌고 지지고 먹다가 네. 막판에 예산 협의하면서 예산 협의하면서 이거 처리할 가능성도 꽤 있을 거라고 봐요. 마지막 예산을 그때까지 처리해 줘야 되거든요. 네, 12월 그러면 항상 31일. 12월 31일까지 네. 새벽까지 막 쪽지 예산 왔다 갔다 해요. 쪽지 네. 예산이 장난이 아닙니다, 여러분. 쪽지 예산을 네. 쪽지 예산을 써봐서 알아요. 네. 이제 서로 다 이렇게 해가지고 다 아삼육해서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좀 대단하세요. 뭐 경제 쪽만 아니라 정치도 이렇게. 네, 그래서 네. 12월 31일 네. 혹은 12월 말쯤 아니면은 네. 한 12월 뭐 한 24일 이런 때 요런 날에 산타레일이 오겠네요. 24일. 이런 날에 그런 거 많이 해요. 왜 그러냐? 범죄자들도 네. 사건에 우리가 관심 있는 범죄들은 네. 크리스마스 때쯤에 그 판결을 많이 해요. 왜요? 관심 없을 때 사람들의 눈에서 벗어났을 때
다들 이제 크리스마스에 약간 하고 몰려 있을 때 뉴스가 안 나올 때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 이제 처리될 가능성들도 있다라는 생각도 또 좀 새로운 사실. 듭니다. 그래서 금투 지금 좀 줄어들고 있는데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만약에 이게 전향적으로 국민의힘에서 뭔가 조금 양보를 해준다면 충분히 만약에 여기서 이상민 장관이 만약 어차피 내려갈 거면은 네. 이거랑 퉁을 친다면은 제가 금투세도 지금 민주당에서도 사실은 받을 준비는 어느 정도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크게 리스크가 줄는다면 코스닥에만 움직일 수 있다. 내일 위믹스 중요하다. 네. 그리고 새로운 건 부동산 PF. PF. 이거는 네. 이거 터지면 진짜 머리 아픕니다. 큰일이다. 이거 터지면은 IMF 볼 수 있습니다. 그 정도예요? 이거 IMF 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제가 함부로 말씀드릴 단계는 아닌 것 같아요. 이거는 네. 앞으로 신중히 차차 지켜보자. 말씀드리도록 하자. 네. 정리해 보면 그래도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조금 비중이 줄었고 대신에 이제 내일 당장 가까운 시일인 이제 내일 위믹스 관련해서 폐지 여부 나오니까 주목해서 만약에 폐지가 안 되면 이제 코스닥이 좀 더 날개를 달고 올라갈 여력이 있다. 그리고 금투세도 전문가님 말씀대로 12월 말 중에 괜찮아 철회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 부분도 참고하고 좀 큰 중요한 이슈는 네 번째로 추가됐습니다. 부동산 PF 네. 관련해서 이런 쪽 신중하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